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방법론도 되게 한계를 느꼈어요. 왜냐면 공연이 비슷하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저를 봤을 때 제 작업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방법론이라는 거는 안무자마다 좀 고유의 방법론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계속 변하는 안무가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방법론을 또 취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고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무용 공연은 한 번 하고 사라지는 공연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한 번 하고 그 공연을 평론가 혹은 관객일 수도 있지만 되게 편협한 시각에서 혹은 그냥 컨디션에 따라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공연 제대로 못 보고 그런 어쨌든 반쪽의 시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기록으로 남았을 때 그게 마치 전부인 듯이 기록이 그래서 사실은 또 무서운 건데 공연도 사라지고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록이 이제 누구를 위한 목적이고 뭐 대상 이걸 읽는 대상 뭐 안무가를 위한 건지 혹은 비평가들을 위한 건지 아니면 관객을 위한 건지 근데 그게 다양한 관점이 녹여나고 다양한 사람들이 공유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글을 써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점점 더 비평이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는 비평가 선생님들이 와서 그냥 글 한 번 딱 써주면 그걸로서 끝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비평에도 비평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연물이 이제는 되게 많이 정말 진화하고 다각도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관객의 위치도 되게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은 되게 관객의 해방을 외치고 있잖아요. 관객이 왜 자리에 있어야 하느냐. 정말 다양한 관점과 각도들을 작업에 녹여내려고 하고 질문하고 있는 시기여서 그런 관점으로 공연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와 태도가 좀 많이 공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작업을 하면서 관객을 생각할 때 예를 들어 머물러 있는 관객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도 공연자 혹은 안무자 어떤 퍼포머의 위치와 이게 대등하게 되려면 어떤 그 공연을 만드는 사람만 다가가는 게 아니라 관객도 다가와야 하거든요. 그리고 관객도 정말 자유롭게 사유할 수 있는 그 태도와 준비도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나를 힐링시켜줘봐 이런 공연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객이 찾아가는 것들 궁금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공연이라는 형태가 다양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자주 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창작자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작동을 안 하면 계속 벽에 부딪히거든요. 맞아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나누고 그래야 또 그 다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관객들은 지금 굉장히 목말라 있고 굉장히 준비가 돼 있는데 그 관객들과 제대로 못 만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보 격차가 뭐 엄청나고 그 제공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껴안고 있고 그거를 선별적으로 보여주는 것만 관객들한테 납득시키려고 하고 납득을 못하면은 어떤 관객들의 수준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평면적으로 얘기가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서로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맞아요. 그리고 그런 가치관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예술가들도 굉장히 달라요. 생각이 예술가라고 뭉뚱그려서 생각할 수 없잖아요. 관객층도 일반 관객이라고 공공을 묶을 수 없잖아요. 다 직업군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취향도 다른데 그래서 되게 복합적으로 나눌 그 여지들이 너무 많은 거죠. 관객이라고 해서 관객은 이렇잖아 이렇게 말하기는 오히려 위험하죠. 오히려 관객분들이 공연을 예술가보다 더 많이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숨어있는 좋은 작품만 막 더 열심히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요즘은 관객이 관객이 많이 왔다고 해서 좋은 공연이 아니라 가끔은 어떤 관객이 왔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예전에는 정말 객석 수를 채워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요즘 좋은 작품들 보면 되게 숨어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극장이 아니라 신촌 극장이라든지 작은 공간에서 홍보도 이렇게 막 거창하게 안 하잖아요. SNS로 이렇게
정말 지나보면 네. 이런 공연이 바로 있었어. 매진돼요. 관객도 막 조금만 부르잖아요. 오히려 그런 숨어있는 그 공연, 그리고 거기에 늘 찾아다니는 관객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거든요. 그리고 그 공연에 보러 가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매진이 빨리 되기 때문에. 맞아요. 요새 그래서 좌석수를 또 줄여서 네. 하니까요. 부지런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드러나는 이슈가 되는 막 공공기관에서 혹은 국공립 단체에서 막 엄청난 예산으로 홍보하는 작업보다 오히려 더 숨어있는 작품들이 더 날카로울 때가 많아요. 더 비평적이고. 왜냐면 그때는 이제 어떤 공공기와 멀어졌을 때 예술가의 작업이 더 날카롭잖아요. 야생적이고. 맞아요. 더 생각도 뚜렷하게 네. 표현해야 그리고 비판의식이 강하고 그럴 때 작가 정신이 정말 드러나는 작업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을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하기 시작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막 페스티벌에 초청되고 막 그런 거에 늘 감사해서 주목받고 근데 그게 굉장히 좋으면서도 좋지 않더라고요. 네, 날카로움을 잃어가고 더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10cm 작품도 그때 그 현타가 좀 온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이제 좀 작업의 방향성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번 더 작업을 한다면 더 이상 나에게 나올 게 없구나.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너무 했고 나의 시선이 너무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그때 작업 이후에 좀 들었어요. 작업은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제가 스스로 바라봤을 때는 되게 한계에 부딪히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에 아마 그때 이후로 작업 방향성이 아마 많이 바뀌었어요. 관심사도 많이 바뀌었고 처음에 제가 길이의 여자 작업할 때는 제가 여성주의 작가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제 얘기를 하고 싶었고 난 여자로 태어났고 그리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되게 범위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작동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어떤 대단한 관점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되게 사회적인 관점으로 좀 폭넓게 이렇게 사고하고 사유한 지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업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살짝 부담도 되는 거예요. 되게 막 뭐라 그럴까 좀 소외된, 그러니까 물론 약자 이야기를 했고 나도 약자이기도 하면서 약자가 아니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많은 기대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존재전이 작업할 때는 그때도 이제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장애인 협회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협회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거기 단체에서도 연락이 오기도 하고 작업을 의뢰를 부탁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가 너무 부족했구나. 나는 내가 즐겁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내 목소리를 더 강하게 사회에 뭔가 어필하기에는 아직 제 힘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무엇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그렇게까지 고민을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과연 지금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결국 예술은 결국 어떤 여성주의라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를 아우르는 건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저도 아직 잘 모르지만 결국은 드러나지 않았던 것, 그 다음에 감추어져 있던 소외된 것, 근데 그것은 비단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 안에도 있고 형태적이지 않은 감각에도 있고 우리의 그 머물러 있는 관점에도 있고 너무 많은 곳에 복합적으로 당연한 것이 작동하지 못했던 경우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별 깊이 있게 사유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는 범위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그 한계를 느끼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고 내 관점이 어디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내가 어떤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는 않은지 그런 저를 좀 더 돌아보고 공부하는 과정들이 그때
그때 그 17cm 작업 이후에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방황도 많이 했고 작업을 하면서 먼저 작업했던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많이 했고 그게 안무가한테는 뭔가 체질을 바꿀 정도의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방법론도 되게 한계를 느꼈어요. 왜냐면 공연이 비슷하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저를 봤을 때 제 작업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방법론이라는 거는 안무자마다 어떤 고유의 방법론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계속 변하는 안무가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방법론을 또 취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고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잠시 멈추고 이제 보다라는 작업을 준비하면서 다른 감각, 신체가 어떤 매개, 물론 신체가 매개이긴 하지만 감각이라는 건 형태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감각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어떤 기억이라는 것, 비물질적인 것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주제가 조금 옮겨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다를 한 3년 정도 하면서 그 작업이 이제 여러 번 어레인지가 되면서 되게 또 해외로도 초청이 되고 사랑받는 또 작업이 되었죠. 약간 희망이 생겨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 내가 이제 조금 더 감각이 열린 것 같다. 이제 그러면서 한 번 더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작년에 그 시간의 형태 시간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팬데믹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때는 정말 다 내려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태적인 것을 다, 그러니까 어떤 장르도 내려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장르는 예술이 아니거든요. 예술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감각적인 거고 발견이고 비판의식이 승화됐을 때 그것이 어떤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지 무용이라는 장르를 머물러서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모순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코로나에 그리고 비상 상황에 무용 공연이 작동을 못 하잖아요. 극장에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무용실에 머물러 있는 것 반드시 신체를 매개로 관객과 소통해야 되는 것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불투명하고 비물질적이고 물리학에서도 말할 수 없는 이 시간이라는 형태를 어떻게 우리가 예술적 언어로 새롭게 소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저희는 그걸 다 내려놓고 나니까 다른 감각들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다른 접근 방법들이 이제 막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는 무용실의 일단 단점은 저희 공간이 네모나잖아요. 네. 거울이 있어요. 무용실 앞에 딱 쓰면 일단 몸이 저절로 바뀌어요. 어떻게든 몸을 풀게 되고 신체에서 벗어나긴 좀 힘들어요. 굉장히 몸이 중요한 나는 무용인이지. 이제 딱 장착이 되면서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 몸을 버리고 작업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네. 일인데 그 어려움. 두려웠어요. 두렵고 거울을 안 보고 무언가에서 저희는 거의 1부터 거의 9까지 다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연출을 다 같이 고민했고 그 다음에 그 비물질적인 이 현상을 형태적으로 저희는 늘 공연물이라는 게 형태적인 작동이잖아요. 근데 그거가 아니라 관점의 작동을 어떻게 발생시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리서치를 했고 시간과 저희는 이제 시간을 움직임이라고 명명한 거예요.